방위사업청이 잠수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리튬 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해 차기 3,000톤급 잠수함의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7일 국내 최초로 연구개발하고 있는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가 실제 함정 탑재 가능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 성숙도 평가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기술 성숙도 평가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 요소들이 어느 정도 성숙됐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공식 절차다. 이에 따라 우리 힘으로 독자 설계 제조한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후부터는 국내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리튬 전지 체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사청은 2016년 7월부터 하나 지상 방산주관으로 삼성 SDI를 포함한 6개 전문 업체와 한국전기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5개 연구기관 공동으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 개발에 착수했다. 잠수함 리튬 전지 체계는 잠수함의 생존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 보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 1년 6개월 만에 개발에 성공했다. 잠수함은 디젤 추진 체계지만 수중에서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배터리의 성능이 작전 능력을 크게 좌우한다. 디젤 등 화석 연료를 쓰려면 공기가 있어야 하는데 수중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209급 장보고-I는 납축전지를 사용하고 전기가 떨어지면 물 위로 부상해 디젤 엔진을 돌려 납축전지를 충전한 뒤 다시 잠항한다. 장보고-E에는 기존 추진 방식의 공기분려 시스템을 장착해 충전 없이 2에서 3주를 더 머물 수 있다. 리튬 전지 방식은 축전 용량이 크게 늘어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 훨씬 더 오랜 시간 잠수 항해할 수 있다. 납축전지의 2배인 4,000회가량 충전할 수 있다. 최고 속력으로 기동할 수 있는 시간은 납축전지의 3배 순항 기동 시간은 1.5배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정비 항목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방사청은 리튬 전지 폭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인증기관에서 잠수함 운용 중 맞닥뜨릴 수 있는 해수 충격 폭발 화재 온도 등 다양한 극한 상황의 시험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전했다. 정일식 방사청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장은 성능과 안전이 보장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 개발은 세계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상을 갖게 됨은 물론 선박 등 관련 민간 분야에도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SDI 리튬 전지 잠수함 탑재 3,000톤 장보고 세 척의 배치. 삼성 SDI가 개발한 리튬 전지가 3,000톤급 잠수함의 추진 전략으로 쓰인다. 정부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장보고 잠수함의 배터리로 기존 납축전지 대신 성능이 뛰어난 리튬 전지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000톤급 잠수함의 배치에 국산 리튬 전지 체계가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장보고 3위는 2025년부터 2017년까지 세 척이 건조될 예정이다. 방사청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리튬 전지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업한다. 삼성 SDI가 리튬 전지 축전지를 개발하고 하나테크인이 전체 체계를 통합하며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에 이 체계를 탑재할 계획이다. CDR베이는 시스템 공학을 바탕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때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리튬 전지는 전지의 음극판을 리튬으로 만든 것으로 납축전지에 비해 1.전포에서 2배 정도 배터리 수명이 길지만 그동안 자가방전과 연소 위험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진화가 어려워 잠수함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본이 화재 위험성이 낮은 화학반응 방법을 사용하고 배터리를 방화벽으로 보호하는 방식과 특수 자동 진화 체계를 설계해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은 최근 공격용 디젤 전기 추진 소류급 잠수함 9번 함에 적용한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독일, 프랑스 등 잠수함 운용 선진국도 리튬 전지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연 순항할 수 있을까? 방위사업청이 23일 차세대 장보고 3 배치의 국산 리튬 전지 채택을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민군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이날 열린 상세 설계 검토 최종 회의에서 리튬 전지 체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사청은 앞으로 시제품과 실물 모형 제작 테스트 등을 거칠 예정이다.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5에서 2017년 건조될 장보고 3 배치 세척에는 리튬 전지가 탑재된다.
리튬 전지는 잠수함 추진 전력으로 기존의 납축 전지에 비해 성능이 훨씬 우수하다. 작전 환경에 따라 잠항 시간을 5에서 2배 이상까지 늘릴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 순간적인 가속도 역시 우수하다. 교체 및 정비 주기도 기존의 7년보다 2배 늘어난다. 배터리의 일부만 대형 전광판에 전구를 교환하듯 바꾸면 제 성능을 유지하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힌다. 반대로 단점도 있다. 가격이 기존의 납전지보다 1에서 3배 비싸다.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도 장벽이다. 세계 각국이 잠수함의 미래 동력원으로 리튬 전지에 주목하면서도 실용화 단계를 밟고 있는 나라가 일본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도 자칫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심리 때문이다. 장보고 3패치 건조 계획이 당초보다 지연된 이후에도 예산 미확보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2달 이상 계속돼온 CDR에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말했다. 일단 방향이 정해진 이상 우리나라는 일본 등 기술 경쟁국보다 빠르게 관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로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전지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잠수함용 리튬이온 전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00톤 급인 장보고 3패치에 들어간 리튬 전지는 2040 승용차 100대분의 자동차 배터리에 해당하는 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리튬 전지 채용이 확정되면 상대적으로 타격받을 분야도 있다. 해군의 수건 사업의 하나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확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리튬 전지 체계가 기존의 납전지보다 우수한 것은 사실이나 디젤 잠수함의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장보고 3급은 초두형 세척만 디젤 엔진을 달고 나머지 6척은 원자로를 장착하는 방안이 추진됐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기존의 209급 214급은 물론 장보고 3패치 1 잠수함도 전면적 창정비나 대규모 개조로 리튬 전지로 교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무게 균형의 전면 재설계는 물론 함이 모든 전투 및 항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함에 대한 리튬이온 전지 탑재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 장보고 3패치 추진 전략 리튬 전지 체계 적합.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하는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패치의 리튬 전지 체계가 적용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경기도 성남시 하나테크인 R&D 센터 상세 설계 검토회의를 개최한 결과 리튬 전지 체계가 장보고 3패치의 주요 추진 전력 공급 체계로 적합하다고 판명됐다며 이로써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본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 개발에 성공할 경우 기존 납축 전지 체계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보고 3패치 리튬 전지 체계 연구개발. 방사청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리튬 전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미 산업체 등과 협업해 장보고 3패치의 리튬 전지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정일식 차세대 잠수함 사업단장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잠수함 운용 선진국들도 앞다퉈 잠수함 탑재용 리튬 전지 체계 개발에 나서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장보고 3패치 리튬 전지 체계 개발에 착수한 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의 높은 상용 기술을 방산 분야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14년 만에 부활의 날개짓 노무현 정부가 2003년 도전했다가 실패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계획이 14년 만에 부활의 날갯짓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밝힌 바 있는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송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원자력 잠수함 건조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 보입니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이었던 이른바 360 사업에도 관여했습니다. 당시 송 후보자는 해군의 전력을 총괄하는 기획참모부장이었기 때문에 360 사업의 진행 경과와 성과 실패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해군 기획참모 부장 시절 원자력 잠수함보다는 이지스함 건조에 경도됐었다는 평이 있긴 하지만 청문회에서 드러난 여러 의혹들과는 별개로 원자력 잠수함 건조 사업만 놓고 보면 적임자인 건 분명합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군사적 목적으로는 무기로든 연료로든 원자력의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미사일 탄두에 장착될 탄두로서의 핵이 아니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서의 원자력 사용에 대한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결심만 하면 1에서 2년 내에 뚝딱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 낼 수 있는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고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입니다. 국제정치적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은 실패로 끝나기는 했지만 360사업을 통해 야무지게 다져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수함용 원자로 기본 설계 마쳤다. 360사업단은 당시 해군 대령이었던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이 단장을 맡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김세환 박사를 팀장으로 원자력 추진기관 연구팀 1명 진행팀을 산하에 뒀습니다. 진행팀은 잠수함용 원자로의 기본 설계를 마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중소형 원자로 표준 설계 인가 직전까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